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중에서도 명목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는 도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상대 도수, 즉 파이 차트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도수? 상대 도수? 이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저의 이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 중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 즉, 남성이 10명이고 여성이 20명이다. 이 몇 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면, 우리는 도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걸 우리는 바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몇 명보다는 남성이 이 전체 구독자의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전체 구독자의 몇 퍼센트인지, 즉, 이 퍼센티지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대 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파이 차트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조각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여기 지역별 초미세먼지에 대한 일평균 농도라는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도별 각각의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R에서 직접 타이핑도 하고 함수도 적용을 하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의 범주를 구분하는 건 시티, 즉 어느 시도별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표에서는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라는 총 7개의 도시에 대한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표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요게 우리의 시도에 대한 범주예요. 이 범주별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이냐? 를 그림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벡터로 나타내면 서울은 18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산은 21, 그리고 대구도 21, 그리고 인천은 17, 그리고 인천은 광주는 8, 그리고 대전은 11, 울산은 25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표현해야 되는 시도별은 총 7개예요. 이 7개를 하나의 동그라미에서 쪼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를 조금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도 같이 어떤 컬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7가지 색깔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R 내장 패키지에 갖고 있는 컬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이름, 웬만한 이런 이름들은 있을 것 같아 라는 값들을 일단 사용을 해 볼게요. 는 옐로우, 고 그린, 블루, 바이올렛, 고 블랙이라고 해 볼게요. 어떤 시도에 어떤 색상을 주실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순서로 일단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대상의 범주, 그리고 대상 데이터, 그리고 각각의 이런 대상들을 어떤 색으로 나타낼지에 정의를 하였다면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 파이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먼저 나오는 건 내가 그리려는 데이터를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이 라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벨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벨즈라는 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범주로 구분이 되는 것이냐. 우리는 여기 city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미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ty라고 정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이 조각조각을 어떤 색으로 나타낼 것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컬러도 제가 사용자 정의에 따라 저의 마음에 따라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컬러즈라고 정의된 저의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프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이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인지 얘는 지역별 초미세 먼지 농도라고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파이 차트예요. 기본적인 파이 차트고요. 근데 나는 여기 보시면 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건 시계의 방향대로 서울, 부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지? 뭔가 보기 좀 이상한데?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아래 자체 순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각의 흐름을 정의를 안 해주면 여기에 그런 정의가 없죠. 어떻게 해라라는 나의 정의를 지정해 주지 않아 나가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할게.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 거야. 라고 얘는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상관없으시면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나는 좀 뭔가 보기 좀 편한 게 시계의 방향대로 굴러가는 게 좋은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init angle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별 다른 정의를 하지 않으면 세시 방향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90도로 정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clockwise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clockwise라는 매개 변수는 시계의 흐름 그대로 시계가 흐른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보셨던 그런 형태가 아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즉 우리의 범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몇 %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나타낸 건 조각을 쪼갠 건 그냥 시각적으로는 7개의 도시구나. 알겠어. 그리고 조각의 크기로 봤을 때 대충 보면 울산이 좀 더 크고 광주가 좀 작네. 뭐 이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몇 %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죠. 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 같이 붙여줄 건데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져올게요. 복사를 해서 가져올 거고요.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도수로 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는 얘를 퍼센티지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퍼센티지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퍼센티지란 뜻이고요. 라운드라는 건 소점 자리를 몇 자리까지 가져갈 것인지 뭐 라운드를 나는 소점 이하는 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 도수 즉 퍼센티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서울에 해당되는 퍼센티지, 부산에 해당되는 퍼센티지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전체를 다 더하고 더한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겠죠. 때문에 sum PM2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퍼센티지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PCT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면 여기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5라는 값이 아니고 15%, 17%, 퍼센트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 곱하기 100, 즉 15%라고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서울 옆에 15%라고 붙여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city라고 되어 있는 이 범주에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근데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city를 city2, city2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타이핑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서울 계산을 했으니까 서울 얘는 15% 이렇게 각각 적어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만약 지금은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셔도 심심하시면 타이핑을 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굳이 좋은 이렇게 붙여준다의 의미를 가지는 좋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페이스트 함수인데요. 페이스트라는 뜻은 붙인다의 뜻이에요. 붙인다. 어디에다 붙일 것이다. 붙이려는 대상이 있고 붙이려는 값이 있겠죠. 무엇에 무엇을 붙일 거냐? 붙이려는 대상은 city라는 요 범주, 요 변수에 무엇을 붙일 거냐면 우리가 각각 계산해낸 누구일까요? PCT 퍼센티지 값을 붙여줄 거야 라는 거죠. 한번 CT2를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시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서울 15, 부산 얼마, 뭐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퍼센트까지 붙이면 또 15라고 하면 그냥 미세먼지 농도가 그냥 15 밀리그램 정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얘는 퍼센티지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퍼센티지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잖아요. 그러면 다시 city 3로 정의를 하고 페이스트 여기에 city2죠. 이제는 우리가 붙이려는 대상은 city2에 무엇을 붙여줄 거냐면 퍼센트 기호를 붙여줄 거예요. 얘는 기호기 때문에 따옴표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퍼센트와 숫자 사이에는 지금은 보셨지만 우리가 정리를 안 했지만 얘는 한 칸을 띄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띄운 기호를 띄우지 않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나는 안 띄우겠어. 즉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겠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력해 볼게요. city 3를 보시면 이렇게 서울 한 칸 띄고 15%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를 여기다 하나 쳐주면 얘 사이에도 하나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얘는 세퍼레이트를 하지 않겠어 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딱 붙여 있죠. 자, 우리의 범주 여기에 즉 요 동그라미 옆에 나타낼 이런 값들을 다 정의를 했으면 다시 우리가 그리려는 요 파일을 갖고 오면 되겠죠. 파일은 똑같이 그리려는 건 똑같이 PM25 요 변수입니다. 여기에 정의된 요 18 이런 값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라벨이 달라졌죠. 라벨은 city가 아니라 이제는 퍼센트 값, 우리의 상대 도수 값이 붙은 city3라는 변수에 정의된 요 분류 값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컬러는 우리가 굳이 선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쓰셔도 되기 때문에 메인은 똑같이 이름은 똑같습니다. 미세농지 농도이고요. 농도도가 아니죠. 농도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역순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가 아니라 시계의 순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clockwise까지 true 값으로 정의를 해서 하면 우리의 그림은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각이 서울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세농지 농도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15%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은 17%, 대구도 17%라고 모든 정보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명목형 데이터를 나타내는 하나는 도수, 바 차트는 도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파이 차트, 상대 도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든 내용을 일단 명목형 데이터를 다루는 그래프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색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뤘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도대체 여기 레드, 뭐 오렌지 이렇게 썼는데 어떤 색깔이 있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해요. 나는 이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색깔들이 너무 원색으로 표현돼서 너무 좀 안 이쁜데? 내지는 나는 이걸 그냥 그라데이션 형태로 한 가지 색상을 조금 짙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컬러가 과연 이 기본, 이 아래에 얼마나 어떤 컬러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색깔을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어떤 컬러가 내장되어 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컬러즈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엔터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여기 아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들의 이름이 뜹니다. 이런 걸 보고 그레이도 되게 인덱스가 붙은 걸 보면 그레이도 되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가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고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뭐 베이비 핑크 뭐 이런 거는 뭐 베이비 핑크 이런 거는 없어요. 그쵸?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핑크라는 그런 핑크 있나요? 핑크?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핑크가 있는지 한번 핑크가 있네요. 핑크 있고요. 핑크 1, 핑크 2, 핑크 3, 핑크 4가 있습니다. 핑크는 과연 어떤 색이지? 여기에다 블랙으로 된 건 너무 안 이쁘니까 핑크로 한번 넣어 볼게요. 핑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핑크색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핑크까지. 근데 나는 이런 색깔 말고 좀 더 다양한 색상을 넣고 싶어요. 여기 있는 내장된 충분히 많지만 이걸로도 나는 색깔에 좀 민감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래는 어,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용 안 한다면 R 컬러 브루어라는 하나의 컬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치는 install.packages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패키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패키지가 R 대소문자를 꼭 분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R 대문자고 C 컬러의 C는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고요. 브루어라고 되어 있는 B는 또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R이 열심히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패키지를 우리는 압축을 해서 성공적으로 요런 데 저장을 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색상을 써봐야 되겠죠?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나는 이 새로 깔은 이 패키지를 새로 깔은 지금 R컬러 브루어라는 이 새로 깔은 이 패키지를 사용할 거다. 사용을 얘한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R한테. 그 명령을 우리는 뭐 사용할 거라는 명령은 library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여기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R컬러 브루어라는 것을 쓰겠다라고 명령을 해주면 이제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색상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거 한번 다운받아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하지 말고 그린 색상을 하나 뽑아서 이 데이터만큼을 뽑아서 연한 것에서부터 차츰차츰 진해지는 이런 형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greens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브루어, 즉 내가 새로 다운받은 브루어에서 내가 새로 다운받은 이 패키지에 있는 그 컬러를 쓰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서 R 컬러 브루어죠. 브루어 팔렛입니다. 브루어 팔렛에서 지금 7개의 시도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7, 7개의 색깔을 뽑을 텐데 누구를 뽑을 거냐? green에 대해서 뽑겠다. 라고 하면 7개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면 여기 어떤 색깔을 가져왔는지 여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요 파이 차트, 우리의 파이 차트에 한번 사용을 해보면 컬러는 이제 컬러스가 아니라 그린즈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 옅은 색에서부터 차츰차츰 진해지는 이렇게 그린 색상을 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핑크라는 게 얼마나 뭐 어떤 색깔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색깔이 있는지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브루어 팔렛 인포라는 컬러 브루어 우리가 새로 다운받은 이 패키지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 팔렛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루룩 있고요. 최대 몇 개까지 나타내서 저희는 7개를 나타냈잖아요. 여기 뭐 11개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있고 뭐 8개를 나타낼 수 색깔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색상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까지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물론 새로 설치한 이 패키지에서 그냥 그린이라는 하나의 색상만 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시각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는 법은 어, 앞으로의 영상에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어떠셨나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린 그림이고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얘도 명목형 데이터를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동그라미로 나타냈을 뿐이다 하는 거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